서기 1123년 6월 당시 중국의 송나라는 전례가 없는 대규모 사절단을 고려에 파견합니다. 황실에서는 신주 2척을 특별히 제작하였는데 18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일반 상선을 개조한 6척의 객주와 함께 모두 8척의 선단으로 구성된 송나라 고려 사절단은 대략 약 700여 명이 됩니다. 송나라 황제 휘종은 황실의 위험이 돋보이는 2척의 신주로 1123년 5월 16일엔 객주 6척과 합류한 대규모 사절단으로 남쪽 항구 도시인 명주를 출발 대장도에 오릅니다. 서해안 남쪽 항로를 택해 고려로 온 이유는 당시 북쪽 항로는 거란족과 여진족들이 송나라는 물론 고려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2일 고려 사절단은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가고도에 접근하며 고려 영해에 진입합니다. 이후 흑산도, 위도, 선유도, 안흥, 그리고 영종도와 강화도를 경유하고 입국 열흘째인 6월 12일엔 예성강 하고 병난도에 도착하여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절단에는 송나라 황제가 보낸 특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궁. 서궁은 문장과 그림에 뛰어난 인물로 사신단의 항해는 물론 고려의 지형과 풍속과 인물 등 모든 것을 글로 기록하고 그림으로 그린 고려 도경, 정확히는 선화봉사 고려 도경 40권을 이듬해 완성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자, 이제 서궁이 기록한 고려 항로를 따라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6월 2일 아침 안개가 자욱하고 서남풍이 불다가 오후 3시 맑게 갰다. 정동 쪽으로 병풍 같은 산 하나가 보이는데 그것이 협계산이다. 이렇게 서궁은 오랜 항해 끝에 고려에 입국한 첫 순간을 고려 도경에 기록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등대 해변에 와 있습니다. 이 등대 해변은 1123년 6월 2일 신주 객주 8척으로 구성된 북송 서궁의 사행선단이 이곳을 지나갔던 곳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에 도달한 섬 가고도는 당시에 협계산이라 했고 중국은 이 섬을 우리나라와의 국경으로 구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서남단의 섬 가고도는 현재 인구 500여 명으로 모두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협계산을 지난 사절단은 6월 3일 흑산도를 지나갑니다. 이 흑산도는 그전부터 외국 선박에 대한 입국 수속을 관장하는 관청이 있던 지역입니다. 또한 중국 사신의 입국을 알리는 봉화를 올려 개경에 알린 섬이기도 합니다. 흑산도 진리는 예전에 흑산도의 행정 중심지로 고려 유적들이 산재해 있고 김항림 할머니 댁에는 많은 자기와 도기편들이 쌓여 있습니다. 흑산도는 예로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고려시대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송나라 고려 사신단의 고려 입국 900주년을 앞두고 서궁의 항로 현장 답사에 나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역사유적 탐사반은 고려시대 관청터를 발견하고 실측 조사에 나섭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곳이 고려시대 객관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이쪽 앞쪽으로 해서 여기까지 지금 지표에서 도자기 편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흑산도에 있는 고려시대 객관터로 추정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자기편, 도기편들이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꾸불꾸불 산길을 오르면 산마루에 이미자 노래비가 있고 더 높은 상나봉에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흑산도 전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흑산도에는 상나산성 내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수대에서 중국 사신들이 오면 봉수를 피워서 알리면은 이게 계속 연결이 돼서 개성에까지 그 중국의 사신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 체제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궁도 그런 내용들을 선화봉사 고려동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서궁의 고려 도경은 그 시대 사람의 눈으로 세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높고 고려 도경에 나타난 항로는 현재도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송나라 고려 사절단은 고려와 동맹을 맺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의 실정을 자세히 살피고 황제에게 이 고려 보고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송나라 사신으로 왔던 서궁이 남긴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이 송에서 출발해서 개경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나가는 섬이라든가 육지를 바라보면서 남긴 기록이라든가 또 고려의 실생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린 그 기록이었지만 금나라와의 전쟁에서 그림이 들어간 기록은 소실이 되고 현재는 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고려 사회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서궁은 흑산도의 첩첩이 쌓인 산세가 매우 험준하다 했고 고려에서 큰 죄인이지만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흑산도는 유배지로서 알려진 고장입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 바닷가 사리마을에 유배되어 평생을 살면서 후학을 키우고 유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어류 생태서인 자산어보를 집필했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가 최익현도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6월 5일 고려사절단은 죽도를 경유한 후 고섬섬, 오늘날 전북 부안군 위도에 도착합니다. 사절단 일행이 고섬섬, 즉 위도에 정박하자 고려인들이 배로 물을 싣고 와서 건넸고 물을 받은 사신단은 쌀을 주어 살해하였다고 서궁은 기록했습니다. 사절단은 강풍이 불어닥쳐 전진할 수 없게 되자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날 밀물을 타고 군산도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섬 위도의 서남쪽 치도리에서도 사신단의 자취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서궁 일행은 1123년 6월 5일 여기 고섬섬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고섬섬은 지금은 위도고요. 서궁 일행이 도착한 곳은 바로 저기 보이는 큰 섬이 큰 단치도, 아래선이 작은 단치도입니다. 근데 서궁 일행이 도착했다고 보이는 것은 저 단치도 저 사이 뒤쪽에 도착했을 때 위도 사람들은 물을 가져와서 서궁 일행단은 거기에서 쌀을 바꿔줬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치도리 바닷가 마을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청자편들은 이 마을을 중심으로 번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치도리 마을 한복판에는 아주 크고 예스런 모습의 운물이 있는데 이 역시 고려 사절단과 연관이 있음직합니다. 6월 6일 오전 8시경 서궁의 사절단은 고려 관리들이 기다리는 고군산도의 중심에 있는 선유도에 도착합니다. 고군산도는 군산에서 서남쪽 50km 해상에 위치하며 중심에 있는 선유도를 비롯 신시도, 문효도,
장자도 등 크고 작은 63개의 섬을 말합니다. 선유도는 해발 150여 미터의 바위산으로 된 두 봉우리가 우뚝 솟아있는데 그 형태가 마치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선유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전하며 그 전에는 군산도라 했습니다. 또한 높은 봉우리를 망주봉이라 하는데 예전에 선유도에 유배된 한 선비가 이곳 망주봉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임금을 그리워해서 망주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궁의 고려 사절단은 고려 입국 후 처음으로 이곳에서 김부식 등 고려 고관들로부터 영접을 받게 됩니다. 김부식은 고려의 정치가이며 학자로 삼국사기를 편찬한 인물입니다. 서궁은 선유도에 도착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러 척의 배가 마중을 나왔는데 배에 탄 무장한 병사들은 징을 울리고 고동나팔을 불며 호위하였다. 배가 섬으로 들어가자 연안에서 깃발을 잡고 늘어서 있는 자가 100여 명이나 되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망주봉 아래 바다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오령묘의 형태가 아직 남아있고 사신을 맞이했던 군산정과 임금이 임시 머물렀다는 숭산행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위에 이 망주봉 밑에 여기는 지금 숭산행궁터로 추정되고 있는 곳인데요. 그 단이 이렇게 세계단 정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는 금방 뭐 바로 여기 발 앞에서 기와편들, 도기편들, 청자편들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여기만 약간 떨어지면 여기서 한 30-40m만 떨어지면 여기서부터는 또 청자편이나 이런 흔적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 해안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무수한 사금파리가 나오자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신고했고 2013년 12월부터 3개월에 걸친 시굴 조사로 이곳이 고려시대 임금들의 임시 거처였던 숭산행궁으로 밝혀져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서궁의 사신단이 송나라로 돌아갈 때엔 파도가 심해 선유도에서 14일간 지체했고 위도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6일을 더 지체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한편 송나라 시대에는 고려를 찾은 송나라 상인들이 총 132회 5천여 명이 왕래했다고 하니 선유도의 위상을 짐작해 합니다. 오령묘는 많은 중국인들이 백길의 안전을 기원했던 곳으로 서궁도 관심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이 이제 오령묘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고려 도경에 보면 이 바다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려 도경에 전하고 있는 뭐 숭산행궁이라든가 객관, 군산정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요. 중요한 건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건물은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후기에 다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과연 그럼 고려시대 때 오령묘가 맞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이곳에 대한 발굴 조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건물보다 약간 바깥쪽에서 고려시대 건물의 기단부가 확인이 됐죠. 고려 사절단은 계속 항해하면서 횡서와 아자섬을 지나 6월 8일 안흥 마도에 상륙하여 안흥정에서 고려 관리들과 상견례를 나눕니다.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섬이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마도라는 섬입니다. 서궁 일행은 1123년 6월 8일 음력 6월 8일 이 마도에 있는 안흥정에서 1박을 하고 갔습니다. 군산정이라는 곳에서 약 하루가 걸린 거리인데 서궁 일행은 이 마도를 주봉은 두텁고 온화하다, 그리고 물이 풍부하고 샘물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샘물이 달고 풍부해서 여기서 물을 받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사절단은 6월 9일 마도를 출발, 당일에 자연도, 지금의 영종도에 도착합니다. 경기만 근해에 접어든 사절단은 팔미도를 지나고 인천 월미도 건너편에 있는 영종도에서 고려 관리들과 만나고 하루를 묵게 되죠. 여기가 지금 영종도라고 불렸던 옛날 섬인데요. 저 남쪽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영흥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인천 쪽에 월미도를 지나게 됩니다. 월미도가 저쪽에 보이는 섬이거든요. 그 월미도를 지나서 올라오면은 작약도라고 하는 섬이 보입니다. 그 작약도 맞은편에 있는 이 작은 섬이 옛날에 원래 영종도라고 불리던 섬입니다. 영종도는 처음에는 이 작은 섬만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뒷섬은 자연도라고 따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니던 길이 매립이 되고 이 두 섬이 합쳐지면서 자연도란 이름보다는 오히려 영종도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저 뒤로 해서 작약도를 따라서 올라가면 곧바로 강화도로 들어가는 길목이 나옵니다. 사절단은 6월 10일 영종도에서 멀지 않은 바닷길을 항해하여 강화도와 김포 사이의 운하와 같은 해협에 들어섭니다. 그 초입에 초지진이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조선 말기인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침공한 병인양요이고, 그리고 1871년 미국 함대가 치열한 상륙작전을 펼쳤던 신미양요의 아픈 역사 흔적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초지진에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손덜목이 있는데 강화도와 김포 쪽 두 지역이 바다로 돌출해 있어 바다가 좁아지고 따라서 물살이 세기로 이름난 험난한 해역입니다. 손덜목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광성보라는 사적지가 있는데 신미양요의 최대 격전지였습니다. 이 뱃길은 예전에 서궁의 고려 사절단이 오르내린 뱃길입니다. 몽골의 고려 침공 때 조류가 빨라 방어에 유리했던 강화도로 도읍을 옮길 때 고려 인종이 쪽배를 타고 건넜던 해협으로 이곳에서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서 서해와 인천으로 갈라지는데 형상이 마치 제비꼬리 같다 해서 연미정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손돌목 부근에는 서궁이 기록한 합굴과 뱃사람들이 항해의 안전을 기원했다는 합굴 용사가 있는데, 이번에 역사유적 탐사팀은 절벽 아래쪽의 용구를 확인하고 그 위쪽 둔덕에서 합굴 용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증거들을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곳은 급수문을 출발해서 2시간 뱃길 끝에 도착했다고 하는 합굴 용사에 추정되는 곳인데요. 합굴은 이 반대쪽 그 벼랑에 보면 가서 보니까 작은 굴이 두 개가 서로 조개가 펼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양으로 있는 곳이고요. 위로 올라와서 용사를 한번 추적해 봤는데 와서 보니까 건벌한 땅이 있고 석축열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만약에 고려 때 그 서궁이 기록한 용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정이 됩니다. 송나라 사절단이 강화 해협에 들어와 한 번에 이 해협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바람 또는 물때를 잘 맞춰서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서궁의 사절단은 굽수문과 합굴과 분수령을 지나 강화도 북쪽 용골에서 하루를 정박합니다. 이 좁은 해협은 왜 중요한 뱃길이었을까? 그 고려도경에 보이는 그 급수문에서 분수령까지 이르는 강화도 동단과 이제 김포 사이의 그 물길이 굉장히 좁고 또 물살이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이제 배들이 지나다닌 이유는 아마 수심이 깊어서 물때를 잘 만나면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화도 북단의 수심이 낮은 곳보다는 그쪽을 더 선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나라 사절단의 대선단이 6월 2일 가고도에 들어와서 서해를 거슬러 올라와 꼭 열흘 만에 예성강 입구에 사고 없이 도착합니다. 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해안가에 늘어서 송나라 사절단을 구경하고 고려 관료들의 안내로 병난정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려 왕성 개경으로 들어가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예성강 입구입니다. 이 건너편은 지금은 현재 북한 땅이고요. 이 예성강 입구를 따라 쭉 물길을 따라 올라가면 예성항이 나옵니다. 예성항은 예전부터 병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으로 잘 알려진 곳입니다. 서궁은 6월 12일 예성항에 도착해서 좌병난정과 우병난정에서 하룻밤을 먹은 이후에 그 다음 날 6월 13일 그 육로를 따라서 개경으로 들어갔습니다. 1123년 6월 송나라 고려 사절단이 8척의 범선을 이끌고 남쪽 가고도에서 서해안을 따라 예성강으로 향하는 백길, 그리고 개경에 머물던 한 달간의 여정을 고려 도경에 낱낱이 기록으로 남긴 그 현장들을 확인하고 재발견하려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역사유적 탐사팀은 강화도에서 멈췄습니다. 강화도 최북단 제적봉에 있는 강화평화 전망대에서 2.3km 떨어진 바다 건너 북한 땅을 마치 시장민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나라 대규모 사절단이 고려에 다녀간 4년 후 송나라는 북쪽의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고 결국 멸망합니다. 내후년 2023년은 송나라 사절단이 다녀간 지 꼭 9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